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동이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연금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뽕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오늘 독자로 아니 우리 청취자 여러분 공유할 내용이 몇 개 있어서. 예. 예. 그 오늘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소개했잖아요. 아, 예, 좋았죠. 반응이 좀 있었어요? 예, 시민들 반응 매우 좋았고요. 그 지난주에 TV민생연구소, 우리 TBS TV민생연구소도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예.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를 모셔서. 예. 근데 역시 반응 좋은데, 근데 몇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우리 아마 청취자도 비슷한 의견이 있을 거예요. 일단 아직 홍보도 덜 됐다. 네. 좋은 제도지만 왜 그다음에 서울에서만 하냐, 다른 지역은 왜 안 하냐, 이 두 가지죠. 세 번째, 보니까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내가 신청하면 탈락할 것 같다 느낌이 어쩐지. 중위소득 100%라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검토를 한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50명 정도가 지금 적용됐다는데 많은 많지만 1000만 인구에 비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니 좀 적극적으로 대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짜 서울형 유급병가제도. 정말 병원에 가버리면 돈 못 받는 분들, 직장인에 네. 유급 휴가가 안 되는 분들. 자, 내가 그 대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서울의 마법전화 120. 다산 콜센터. 다산 콜센터 120.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알겠습니다. 복지 전용 전화는 129. 그것은 네. 중앙정부의 복지. 이 번호는 꼭 알아두십시오. 120 서울, 경기, 그다음에 129는 중앙복지정책. 네. 예. 자, 오늘 좋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제 아까 앞서서 이제 퀴즈도 내드렸는데 오면서 퀴즈 들었어요. 네, 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민생가뽕이 정답. 82년생 김지영이죠. 네, 많은 분들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저기 선물 받아보실 분들 명단 저희가 추첨해서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확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80년 김지영 맞고요. 제가 오늘 소설도 갖고 왔는데 방금 근데 아까 이제 그 앵디님께서 오늘 단풍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이야기 잠깐 하면 정말 우리 상암도로 들어오는 길에 단풍 너무 예쁘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걸음 꼭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베르 까미가 한 유명한 말이 생각났어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하는 두 번째 봄. 그거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안 보고 갈게요. 가을은 모든 잎이 꽃으로 변해버리는 두 번째 봄이다. 멋있네요. 오메 단풍 들것소보다 훨씬 더 멋있죠. 알베르 까미. 네. 근데 오늘 김지영을 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민생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 알죠. 참고로 저 정말 어제 피곤했는데 이 방송에서 자, 제가 오늘 소설 갖고 왔잖아요. 소설은 저도 진즉 읽었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만 120만 권 정도, 일본에서는 14만 권, 중국에서도 4만 권. 그래요? 일본,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정말 흔치 않은 대한민국의 대표 소설인데요. 여기 저 안진걸 지금 되돌아보고 쓰다 책도 있는데 이건 몇 권 나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120만 권, 제 책은 3,000권.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하여튼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은데.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고 전체 16개 나라에서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강의 채식주자 소설처럼 널리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건데 대한민국 문학의 쾌거죠. 우리가 이런 건 박수를 보내줘야 되고요. 다만 그 영화를 보면 이제 논쟁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도 어려운데 여성의 힘들만 너무 강조했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립적으로 볼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둘 다 힘든 건 맞는데요. 이 시대의 청춘 남녀들. 다만 여성이 거기에다 육아라든지 경력 단절이 더 힘든 거 맞잖아요. 예를 들면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더 힘든 대로 우리가 이해해주고 덜 힘들어도 힘든 것은 또 그 자체로 이해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그건데 오늘 이 보시면, 책 얘기를 왜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영화에 보면 우리 현대 직장인들, 그러니까 80년생이면 지금 현재 30대 중후반이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분들이 직장에 갔어요. 37? 자, 지금 저출생이라고 우리가 맨날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도 애를 낳고 싶게 만들어줘야겠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 걱정 없게 해야 되고 아동수당 올려줘라 하는 건데 첫 번째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육아휴직을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 반, 엄마 반 쓴다든지. 근데 여성들이 최근 통계 자,
겨우 작년까지 남성들이 이제 10%를 육아휴직을 쓰고 있고요. 전체 육아휴직에서 올해 상반기에 그나마 진짜 우리 사회가 좋아지고 있는 게 올해 상반기에 처음으로 20%를 넘었었어요. 전체 육아휴직에서 남성들이 쓰는 비율이. 그러니까 올해 처음으로요? 예, 주로는 여성들만 육아휴직을 쓰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텔레비전 보다 보면 어느 업체 그 CF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엔 남편 예. 육아휴직 한다고 그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20%로 증가한 건 맞는데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대기업 위주로만 늘어나고 있어요. 네. 여전히 예를 들면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쓴다 그러면 너 갔다 오면 자리 없어질 각오하고 갔다 오라든지 아니면 아예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아직도 횡행한 겁니다. 근데 왜 그럼 그 영화나 소설의 모티브가 됐던 그 독박육아 이른바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같은 거 그게 왜 문제가 됐냐. 결국 아이는 여성이 키워야 된다라는 편견은 여전히 내 여성한테만 그걸 독박을 시키는 게 하나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이것도 여성에 대한 차별화 관련이 있는데 OECD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 우리나라 제일 큽니다. 한 30% 차이가 나버려요. 똑같이 공부하고 일을 했어도. 그러면 엄마 아빠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딱 맞벌이 부부가 육아휴직 누가 쓸까 이야기할 때 육아휴직 급여는 참고로 1년에 최대 받아도 12개월 동안 1,5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럼 자 남편이 3천만 원을 받고 엄마가 2,500만 원 아내가 2,500만 받는다고 치자고요. 임금 격차 그 정도 나니까. 그럼 맞벌이 부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남편이 계속 다니고 그렇죠. 왜냐하면 부인이 누군가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을 하겠죠. 예, 둘 중 한 명 육아휴직을 하면 1,500만밖에 못 받잖아요. 최대치가. 그나마 이것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맞벌이 부부가 하나는 엄마에게 육아를 독박으로 맡기는 거는 잘못된 문화 1. 두 번째로는 설령 남편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도 회사에서도 그 영화에도 보면 회사에서도 막 눈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고충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되는데 설령 그렇게 해서 그걸 뚫고 쓰려고 해도 예를 들면 아내가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보 나는 2,500만 원 버는데 당신 3,500만 원 버는데 당신이 쉬면 1,500만 원으로 수입이 당장 2,000만 원이 줄어든다. 내가 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또 여성에게 남성 육아휴직을 못 쓰게 하는 오늘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안 그러고는 어떻게 아이를 요즘 젊은 남녀 부부들이 아이를 낳겠습니까? 네. 그래놓고는 제도는 안 고쳐놓고 젊은 부부들이 애 안 낳는다고만 탓해봐야 그렇게 탓해보세요. 영원히 애 더 안 낳습니다. 제도를 고쳐줘, 문화를 고쳐줘가지고 아이 키우기 진짜 좋은 환경 만들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영화와 소설이 그런 메시지를 듬뿍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어요. 그 잠깐 그 소설 얘기로 영화 얘기로 잠깐 들어가서 네. 어제 영화 보셨다고 그랬죠? 예, 어제 와. 어떤 대목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기억에 남는 저는 거?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편이 계속 사랑한다. 내가 도와줄게. 힘내 그러잖아요. 뭔가 이제 고충을 겪는 아내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그러잖아요. 언젠가 한번 화를 내잖아요. 왜 자꾸 오빠는 도와준다고 그래. 남 일이야? 오빠 일이야. 네 일이라고. 네 일을 도와준다고 왜 그래. 네 일을 하면 되지. 맞아요. 육아나 가사를. 그게 인상적인데 영화에서는 저는 이제 그런 직접 영화는 좀 소설보다 조금 더 통합적이고 순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엄마의 고통을 엄마 입장에서 주인공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또 너무 스포일러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로 저 청취자 여러분 진짜 저는 소설 영화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소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영화사에서도 일부 개봉 그 자료를 냈더라고요. 내용이 좀 다르다고. 근데 엄마가 예를 들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오빠들 뒷바라지 아니라고 청계천 직공이 된 거예요. 김지영 어머니. 주인공의 엄마가 그랬다는 그래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연기하신 거예요? 오빠 일이라고? 예, 연기한 겁니다. 왜 도와준다고 그래? 네 일인데 그 대사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영화 배워도 될 것 같아. 자, 제가 옛날에 김지영으로 빙의해서. 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배우 공모했다 떨어진 놈인데요. 자, 지영아, 내가 도와줄게. 아이도 육아도 가사도. 오빠 왜 자꾸 오빠는 도와준다 그래? 오빠 일이라고. 네 일이라고. 왜 네 일을 네가 돕는다 그래? 네 일을 하면 되지. 너 정말 이럴 거냐?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바했습니다. 아니 뭐 대사를 하는데 눈을 꽉 감고 해요. 그래가지고 영화배우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도 떨어졌죠. 그때 제가 전태일 열사 닮았다는 알겠어.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근데 이 82년 김지영이가 왜 이렇게 책도 화제가 되고 영화도 화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 긍정적인 화제 부분은요. 최소한 예를 들면 그 시대 82년 김지영
아랫세대보다는 윗세대가 더 힘들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비판도 있어요. 옛날에 엄마들은 더 힘들었는데 그럼요. 너무 이렇게 힘든 척 했다 그러면 되는데 사실 옛날에 힘들었던 엄마들이 말을 안 해서 그랬던 거지 지금도 힘듦이 내려온 건 맞고 여성이 여전히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한 특히 이제 독박육아라든지 경력 단절 일단 육아라고 하면 직장을 쫓겨나 버리니까 그리고 일을 하고 싶어 일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네. 전국의 여성분들이 공감을 예, 하고 그 계신 공감과 그다음에 그걸 지켜본 남성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누나가 내 여동생이 우리 아내가 우리 엄마 그런 일을 겪었다는 아니, 저도 공감. 책 읽고 영화도 봤는데 네. 남자분들이 대한민국을 동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분들이 이 영화를 좀 보고서 봐야 됩니다. 우리 예. 여성들의 그 힘든 세상을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보지도 않고 평점토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면요. 저 영화를 갔더니 남성들도 훌쩍훌쩍 우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공감이 됐어요. 어느 대목에선가 약간 눈물이 좀 저는 났었어요. 저 엄마의 고통을 이야기할 때 따님이 정말 우리 어머니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졸업 못했다고 자식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던 예. 생각나고 울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는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화제가 된 건 10대, 20대, 30대 남성들 일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잘할 때는 그렇게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 편견도 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군대가 아니라고 사실 우리가 더 역차별 받는데 네. 왜 예를 들면 옛날 지금 30대 후반이나 40대 50대 썼던 남녀 차별의 이야기로 지금도 10대 20대 30대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훈계하려고 하냐 이런 네. 지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이제 성평등이 진척된 조건에서 자란 10대나 20대 입장에서는 아니 오히려 우리는 동일한 조건에서 성들이 훨씬 똑똑하고 네. 직장도 잘 가고 우리는 근데 군대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공부에서도 막 밀리는 일이 많은데 근데 예를 들면 여성이 차별받으니까 너희들이 이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건 맞는데 지금 조건에서 안 맞는 이야기라는 항변이 일부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번 그다음에 취직이 좀 안 되잖아요. 20대 남성이니까 네네. 저는 그분이니까 그게 상호 대립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역사적으로 사회적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편견, 차별은 그것대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야 돼. 지금 10대, 20대들이 느끼는 일종의 뭐랄까 계속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여성에 비해서 그다음에 취직도 안 돼서 생기는 어떤 박탈감이나 우울함 이 문제는 그 문제도 또 우리가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위해주는 많은 정책을 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공론의 건전한 토론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고요. 예.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 갔다 왔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방위로는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그래요? 예, 저희는 뭐 누구 그런 뭐 유명한 정치인이나 지배계층들 보면 꼭 군대 안 가잖아요. 입으로는 안보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차원은 다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갔다 와야죠. 그 방위 생활하면서 혹시 저 뭐 중대장 감 따오라 그래서 감 따오고 그런 적 있어요? 전 중대장님이 대학원 레포트 쓰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갑질 횡행했죠 그때도.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인간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네. 우리도 도와드렸어요. 좋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갑질만 하면 얼마나 사병들이 열받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화날 일이죠. 오늘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됐어요 벌써. 예. 그런데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몇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우리 안 소장님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1732님이네요. 육아 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나요?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남자가 신청하려는데 눈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정부에서 준다는 그렇죠. 거죠? 기금이 조성돼 가지고요. 예,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 예. 홍유선님께서는 아니 그러면 육아휴직 가려 그러면 고용보험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청하게 돼 있어요. 내가 육아 남자 직원인데 예. 아기 키우려고 육아휴직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소지 관할 고용센터 노동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최대- 어디 들어가서 일단 봐야 돼요? 육아휴직 치시면 다 나옵니다. 육아휴직 안내가 치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홍유선 청취자께서 저도 신랑하고 꼭 영화 보려고요. 우리 신랑은 육아며 청소를 1도 안 도와주거든요. 영화 보면 느끼는 게 있겠죠. 저 임신했을 때도 만삭일 때 제가 하도 난리쳐서 개우 청소기 한번 돌려주더라고요. 홍유선님은 진짜 신랑하고 꼭 가서 영화를 같이 손 꼭 붙잡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안진걸 선생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남성이고 저도 육아나 가사를 함께 하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남성들이 내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로는 30% 안팎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일이다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마음부터 내 일이다. 어차피 육아 가사가 어떻게 여성 일입니까? 우리 일이죠. 내 일이죠. 도와준다.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도와준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 일인데 다만 해도 여성보다 우리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김지영 씨 대사 한 번만 더 쳐주세요. 오빠 오빠는 왜 자꾸 도와준다고 그래. 남 일이야? 오빠 일이야. 네 일이라고. 네 일을 해. 돕지 말고. 너 정말 이럴 거야? 왜 그러세요? 눈 뜨고 하세요. 눈 뜨고. 아니 너무 창피해가지고요. 자, 끝으로요. 가마꾸님. 민생가뽕이 안진거를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서민들 사랑하는 안진거를 국회로 보냅시다. 민주당은 안진거를 여기 바로 영입전화 와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없고요. 옛날에 이제 저 박근혜 정부 때 알겠어요. 하다가 네. 자, 원더걸스 노래 듣겠습니다. 걸스 듣고요. 자, 민생가뽕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늘려야지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So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